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광희 전 충청북 도의원, 박한석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에서 시작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무상급식으로까지 번지면서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맺은 무상급식 합의 내용을 준수하라며 충청북도의 예산 삭감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와 함께 학부모 단체와 교사 노조에서도 충청북도의 예산 삭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공방에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사이의 예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졌을까요? 네, 먼저 무상급식 예산이 도민들은 도대체 어디서 집행이 되고 또 확정이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충북 교육청에서 받는 걸로 생각을 또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특히나 충북은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지난 2010년에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슈가 됐는데, 그때 또한 또 우리 이광희 전 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또 하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또 해마다 또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팽팽하게 맞서왔는데요. 해마다 잡음은 있었지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어 2018년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이어오다가 지난 2019년부터 민선 7기 마무리까지 예산을 갖다가 무상급식 예산을 갖다가 확정을 해서 하기로 합의서를 갖다가 서명을 했고요. 특히나 무상급식 예산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시설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을 하고요.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총액의 75.7%를 내고 도교육청이 24.3%를 분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문제, 무상급식 문제를 갑자기 한 12년 만에 다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2010년도에 민주당, 전에는 이제 다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이 다 다수당이었다가 이제 2010년은 민주당이 다수로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가 넘어옵니다. 당시에 2010년도에 깃발을 들었었던 게 무상급식을 민주당이 전면에 내걸고 이제 선거를 치러서 대승을 거두게 됐는데요.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또 이제 작년에 당선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이 다시 등극을 하게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쫓겨난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면서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됐었던 그런 굉장히 어떤 교육사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보편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가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는 게 이게 무상급식이냐 아니면은 교육 점심에 대한 교육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대립을 해오다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서 12년 동안 잘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이시종 지사께서 밥값 다 못 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청이 더 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잠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2010년도에 저희들이 당선이 되고서 민주당 도지사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시작을 한 게 어쨌든 무상급식과 관련된 대화였습니다. 당시의 교육감은 이기용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이어서 당시 협상을 나가면 이기용 교육감은 태도가 딱 그랬어요. 하지 말자. 안 해도 된다. 이거였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좀 어떻게 좀 이제 바짓가랑이 정말 잡는 심정으로 당시에 협상을 해서 당시에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년 2011, 12, 13, 14년도까지 계속 그렇게 좀 교육청을 설득해서 해오다가 이제 진보 교육감인 김병우 교육감, 형 교육감이 2014년도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이시종 지사가 마음이 약간 변합니다. 돈을 우리가 다 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상급식을 주장했었던 진보
교육계에서도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합의가 번복되고 합의하기가 어렵고 막 이러면 의회가 나서고 뭐 그래서 어렵게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하다가 결과적으로 장선배 의장 당시 2018년도에 그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이게 민선 7기,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그냥 예산이 그대로 가도록 하자. 내년 이제 6월 30일 날부로 민선 7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은 올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결정된 걸로 그냥 내년까지 가는 걸로 해서 2018년도에 사인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무상급식만 동의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교육감님은 반대이고 도지사님은 자사고를 머리에 떠오르면서 자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내용이 명문고와 관련된 문항이 좀 들어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청 지사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안 된 게 하나 생겨서 명분이 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2018년도에 합의를 이제 깨게 된 거죠. 네. 예. 이번에 이제 충청북도가 이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삭감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로 인한 좀 파장이 어떨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예, 일단 이제 무상급식 그러면 밥값만 계산을 하는데 사실은 인건비 거기 이제 급식소에서 일을 하시는 그 분들의 인건비도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더하기 뭐 각종 운영비가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더하기 식비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대부분이 식비는 지자체가 다 내고 운영비와 관리비나 뭐 인건비는 다 교육청에서 내라 이렇게 주로 해왔는데 충북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는 다 교육청이 내고 식품비 중에서도 교육청은 약 23% 정도를 내고 76%를 어쨌든 충북도가 내겠다고 해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네, 그 점에서 또 75%에서는 분명히 시하고 군이 4대6 비율이 도하고 4대6 비율이 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이 분담률을 40% 낮추면은 238억보다 한 110억 원이 적은 127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특히나 아까 4대6 비율로 낮아질 경우를 갖다 추정하면은요, 대략 284억 가량이 또 예산 공백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말씀을 다시 좀 풀어서 하면 충북도에서는 협상을 교육청과 하지만 충북도로는 도만 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죠. 기초지자체하고 나눠서 또 분담해서 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기초지자체까지 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청북도가 이제 기존에 지원을 하던 식비의 일부만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부 중에서 네. 76%를 내던 거를 40%만 내겠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교육청은 계산 방법이 약간 좀 달라요. 네. 교육청의 예산 보면 분담률을 아까 말씀드렸었던 들어가는 게 식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며 운영비며 관리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자체는 34%만 내고 자기들이 65.7%를 교육청에서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거를 자기들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은 약 34%밖에 안 냈었는데 거기서도 또 식품비에 40%만 내겠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과정에서 역사를 보면요. 항상 또 그런 논쟁이 있다가 또 추경 예산에 또 반영을 또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줄다리기가 또 이어지는데 요번에 좀 특수한 게 또 임기가 또 이시종 지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임기 내 예산만 만약에 편성한다면 차기 도지사가 그것을 갖다가 또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또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분담률이 많이 낮아지게 됐을 때 어떤 파장이 좀 있을까요? 이 무상급식 시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분담 이외에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년 이렇게 해왔고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던 거는 2018년도에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2019년, 2021년까지, 2020년까지 없었던 거가 다시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의회에서 그 통과가 좀 잘 안 돼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서 가기도 했고 말씀대로 추경에 편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독특한 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약간 그 외부에서 보기에 2018년도에 기관 대 기관이 합의안을 파기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어떠한 합의도 파기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겨버리는 이런 그 굉장히 강공을 두셨어요. 이시종 지사가 이 정도 강공을 뒀다는 거는 문제가 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지경이 됐고요. 이걸 만약에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뭐 내년에 추경 얘기하시는데 추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2018년도에 이 그 합의를 이끌어냈었던 장선배 당시 도의 의장이 어저께 그 TV 다 보셨을 거예요. 막 화를 평상시 않는 분이었었는데 굉장히 그 합의 파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추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미 임기가 끝나신 분입니다. 한 분은 더군다나 선거를 또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삼선이라서 삼선 제한에 걸려서 더 이상 선거 안 나갈 거고 당신이 알아서 해 하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여기서 합의를 못하고 내년 선거를 치른다? 교육감이 이거는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럼요. 예. 굉장히 그 많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밀렸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그 이렇게 되면서 기초의회든 뭐든 간에 그 문제가 더 생기면서 민주당에는 다음 내년 선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히는 정치적인 타격을 민주당의 이시종 지사가 민주당을 향해서 그 방망이를 휘두른 이런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던지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올해 정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해결을 무조건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충청북도가 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된 원인은 뭔가요? 네, 그 아까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먼저 그 김병호 교육감님께서 그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그 유치원 거기에 대한 그 재난지원금 교육 영유아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죠. 그런 지원금을 먼저 그 선점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 공격을 갖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 충청북도 도청 에서도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그 보육 쪽 이런 쪽을 갖다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 먼저 그런 쪽을 갖다 공격을 하시면서 그 예상 밖에 어떤 그런 걸 받으시니까 예전에 있던 감정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명문고등학교도 그 서로 했던 그런 갈등 지점들이 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불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이제 또 조금 쉽게 제가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민주당에서 88% 재난지원금 다 지불을 하면서 12%를 지자체별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 단체장들인 경우는 대체로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 차원에서 안 준 데는 경북과 충북 정도. 그러니까 충북이 민주당인 그 도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 대표적인 사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지자체 중에서 옥천군이나 제천시나 뭐 이런 곳에서 최근에는 음성군까지 나머지 12%에 대해서 주겠다고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교육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 좀 가까운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좀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좀 지불을 할게요. 그래서 그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15,000명인가요? 네, 10만 원 정도. 예, 10만 원씩 해서 그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10만 원씩 집집마다 이제 지급을 하게 되니까 어린이집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관할하는 영유아 보육법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거고 유치원은 교육청 관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들이 관리하에 있는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만 주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영유아 보육법에 위치해 있는 어린이집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 유치원 같은 나이에 유치원 가는 애들은 돈을 주고 자기들은 같은 나이에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한테는 안 주냐.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교육청 와서 항의를 할까요? 도청에 가서 항의를 할까요? 그래서 도청에 처음에 갔겠죠. 그랬더니 아니 저기가 조서 문제인데 저기 가서 하지 왜 교육청에 가서 하지 도청에 와서 하냐? 그랬더니 또 이제 도청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관리 감독 권한이 도청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청의 눈치는 봐야 되고 또 재난지원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항의는 교육청 가서 하고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한 게 원인이 됐고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지사 같은 경우는 당신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확정을 누군가 도장을 확 찍어버린 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는 그럼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러면 이거 안 줘.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 네. 예, 느낌적 느낌이 좀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좀 의혹이 가는 게 내년에 그 선거를 나가실 분이 있고 또 내년에 또 안 나가실 출마 안 하실 분이 둘이 이렇게 접점이 붙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내년에 출마하실 분들이 그 교육청 말고도 또 도의원들 또 시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 진영의 어떤 그것을 볼 때는 정말로 그 장 선배 아까 그 의장님께서도 그 격분한 이유가 또 내년에도 어디 지점을 해서 또 선거를 나가실 분인데 그런 점에서 분명히 당 입장에서 타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분노하시고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 볼모로 어린이들이 먹는 것 갖고서 그 논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두 양 행정기관이 갈등을 보인다는 건 정말 좀 부적절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 이거 이제 공약으로 당신 공약이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어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기는 싫고 하니까 교육청이 다 내라. 그러니까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아니 우리는 원래 잘 유치원만 가지고 잘 해왔는데 관리 감독하면서 왜 우리의 관리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라는 거냐.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예산이 거의 한 10% 가까이 그 누리과정을 지급을 하면서 교육청이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한 트라우마를 약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유아 보육법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보 통합이 유치원과 보육원의 통합을 그래서 목표로 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통합이 안 된 거예요. 예, 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관리하에 있는 유치원까지는 책임을 지겠는데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됐고 한 번은 또 청주시에서 이승우 시장 당시에 어린이집에 또 15만 원씩 다 지불한 적이 있어요. 그 대신 유치원은 교육청 대상이니까 못 줘. 이렇게 해서 한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유치원이 나서서 또 청주시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청주시에서는 우리가 줬으니까 교육청 가서 달라고 그러지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 급부가 일어난 적이 이미 지역에 요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갈등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 기관 간에 굉장히 커다란 그 합의를 했었던 것을 파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게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할 관청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네.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조금 네.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각자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뭐 주겠다, 주지 않겠다 이런. 그러니까 충북 교육청 입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관할 그 관청이 다르다 보니까 그 유치원에만 또 지급을 또 해야 되는 또 현실이고요. 또 특히나 어떻게 또 엄밀히 또 따지다 보면 또 잘못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을 갖다 교육청 예산으로 주게 되면은 또 선거법에 또 잘못하면 저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래서 김병훈 교육감이 그쪽 부분은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교육부 누리과정에서 통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 주체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은 교육부, 한쪽은 보건복지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 운영면이나 이런 그 재정법이랄까요? 재정법, 선거법에 좀 저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각 진영의 어떤 그 유치원 지급은 김병호 교육감님은 꼭 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는 그 부분만 한다는 거고요. 도에서는 예산 부족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핑계로 지금 그쪽은 주저주저 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그 의회상에서 갈등은 또 있고요. 이런 상황이 좀 복잡하게 어울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애들 밥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네. 얘기하지 말자고 2018년도에 종지부를 찍은 거였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걸 합의를 파기하고 번복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아무리 그 3선 임기를 끝내시고 이제 정치를 앞으로 안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하시면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후배 정치인들이나 후배 관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무상급식 문제는 전국에서 충북이 최초로 시행되면서 가장 찬사를 받았었던 분이 이시정 지사님이에요. 이시정 지사님이 3선까지 오는데 이 무상급식 문제는 당신의 3선을 보장하는 키였어요. 근데 그거 써먹을 만큼 다 써먹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같은 당 이렇게 단체장 뭐라고 할 때 되게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떤 식으로든 이게 좀 그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식의 좀 이렇게 서운한 거 있으시면 다른 식으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좀 최소한 아이들 밥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거론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잘 해오셔놓고 마지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그런 충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유치원 그 예산은 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그 나름대로 그 이시종 지사 혼자만의 개인의 생각이 관철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보완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그 도의회에서 어떤 그 여론의 압박이나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갖다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어린이집 문제도 다시 한번 그 또 이렇게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생각은 나요. 도의회 활동을 해보면 교육위원, 민주당이면서 교육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그 전에 교육위원이 아닐 때는 도청 입장에서 교육청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막상 교육위원을 하게 되면 그 예상 편성이나 이런 게 되게 엉성해 보였는데 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규율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었던 거를 인정하게 돼요. 약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위원들은 이번에 통과를 원래 교육청의 의지대로 시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예결위원회 가면 예결위는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는 2명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시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의원이 되면 사실은 교육청도 도의회 관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청을 보는 법을 좀 익혀야 된다고 저는 늘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도민들에게 이렇게 애들 바꿔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궁색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합의를 이루는데 도의회가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충청북도가 이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지원 예산 같은 거를 이 재난지원금 어떤 협상 카드로 쓴다 뭐 이런 좀 의견도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될 거는 같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뭐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좀 또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또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나름대로 그 두 행정기관의 수장분들께서 어떠한 그 미묘한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래서 뭐 해결 방식은 뭐 한 분은 또 안 만나시겠다고 또 표현을 하면서 좀 이렇게 심한 말까지 써가면서 격앙되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정말 탑다운 방식이라도 해서 빨리 좀 이렇게 그 갈등을 갖다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최근에 보면 한국의 급식
급식과 다른 나라의 급식 가지고 비교 많이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다. 처음에 무상급식 시작할 때만 해도 우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 왔는데 이거를 이제 그 도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계속 당연히 먹고 그냥 아이들이 무상급식 해오던 게 당연한 거였었는데 갑자기 돈 주는 주체들끼리 이렇게 싸우면서 참 그 먹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좀 되게 됐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는 다 냈으면 좋겠다는 거고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와 관리비는 도교육청이 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무상급식 지원센터가 좀 만들어져서 거기에 농사 짓는 분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난 농산물들이 급식센터를 친환경 급식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와 아이들에게 공급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난 10여 년간 그거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두 분 교육감과 그 도지사님께 뭐라고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천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밥값 놓고 내가 조금 더 낼게 말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2011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시행한 이후 무상급식 분담에 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무상급식에 관한 합의는 단순히 기관 간의 합의를 넘어서 지역의 교육과 미래에 관한 문제인 만큼 각 기관이 각자의 입장보다는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LNG 발전소 설립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청주시가 건축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청주시가 LNG 발전소 건축을 허가하면서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최악의 대기질을 가지고 있는 청주에 또 다른 오염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왜 발전소 건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발전소가 건설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승인이 났는데 이제 SK하이닉스의 이 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LNG 발전소를 건립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 2020년 환경부 동의와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고 올해 9월 28일 청주시에 건축 허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서류 접수 40여일 만에 이달 8일에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축 허가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2023년까지 8천억 원을 들여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일원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건축 면적은요 7,200m 제곱이고 그 585메가와트급 대용량 발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이 LNG 발전소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네, 왜 필요할까요? 네. 글쎄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탄소세부터 해서 뭐 2050 뭐 탄소 제로 그런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로 그 신재생에너지, 특히나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갖다가 지금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로 인한 그 분담률 자체가 아직까지는 화석연료에 지금 기대고 있는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에 재생에너지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또 어떤 시설 그 부분, 자연 환경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그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를 갖다 LNG 발전소가 그래도 석탄 발전소에 비해서는 그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단계로서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좀 LNG 발전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건설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다른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시설이 있어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네.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불안정한가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이게 불안정한 전력 공급이 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 삼성 다른 지역에 있는 삼성 공장이 이거보다 몇 배 더 크거든요. 거기가 불안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 줘요, 이런 거 발전소.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돈 벌어먹기 위해서 발전소에 발전 전력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안정성이요? 지금은 안정성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공기질이 대기질이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LNG 그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무슨 환경, 친환경 뭐 2050년까지 청주시에서 뭘 발표하고 이거 다 구라거든요. 이게 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미세먼지가 나오는 온실가스의 어마어마한 전체 한 20% 정도가 더 나올 거라고 하죠. 여기를 통해서 최대한 40%를 감축하겠다고 해놓고 2019년도 현재 기준, 2018년도 현재 기준보다 20%가 더 나오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이제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전제에 앞서서 일단은 그 아까 뭐 안정적이었나 비안정적이었나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 사실 팩트는 20년간 솔직히 청주 공장, 이천 공장에서 단 2차례의 정전 사고가 있어서 한 11분 가량의 정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요. 특히나 그 가까운 일본에는 그 도시바 거기서 한 13분의 정전으로 한 3조 원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20년간에 몇 번이 되던 간에 한 번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갖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나 또 지금 뭐 가깝게는 중국을 보시긴 알겠지만 지금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그 이런 내륙 지방에는 발전소가 있기엔 되게 힘든 지형 상태거든요. 주로 원자력 발전소도 바닷가에 있고 그리고 석탄 발전소도 당연 그 서해안이나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의 전기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받기에는 나름대로 그 송전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고압 송전선이 오면서 모든 자연 환경을 해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륙에서 어떤 산업 단지를 갖다가 구축하려면 나름대로 자체 발전소가 있다라는 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뭐 현실이고요. 특히나 또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에는 LNG 발전소 그 공장이 허가가 나서 지금 건설이 어느 정도에 지금 다 거의 완공이 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을 환경 문제하고 또 이 경제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믹싱을 해서 그 지점을 갖다가 잘 적절히 판단을 해서 좀 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광희 의원님께서 이제 박한석 부위원장님이 마치 무슨 SK 하이닉스 관계자인 것 절대 같은 SK 하이닉스와 그런 관계없습니다. 강력한 어필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약간 부위원장님이 약간 당황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전국 최악이라는 이 청주의 대기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지금 이제 2018년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 대기질의 불안정성 기류를 나타냈었는데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청주의 하늘이 좀 맑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년 네. 동안. 그래서 그 맑아졌는데 그 맑아졌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게 전국 평균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훨씬 못했었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쪽에 서해안에 어떤 석탄 발전소나 이런 곳이 좀 멈추고 중국의 그 어떤 그 뭐 좀 맑아지고 하면서 좀 좋아진 게 전국 평균에 그 정도로 청주의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저 이제 2018년도까지 도의원을 했는데 그때까지 계속 목표는 이게 청주가 아니라 탁주다. 여기에 대해서 맑은 고을 청주가 아니라 네. 안 맑을 탁한 그 공기의 탁주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어쨌든 이제 대기질을 좀 탄소 저감도 하고 이런 탄소 중립 정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우리도 이제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앞두고 또 발표를 했죠. 그저께 했는데 그때 2050년까지 40% 정도를 줄이겠다고 해서 또 이제 난리가 났죠. 원래 전 세계적으로 50%까지 저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40%까지 한다는 거 10% 안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며칠 전에 하이닉스 이거를 통과를 시킨 거예요. 여기는 온실가스가 현재 2018년에 대비해서 20%가 더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것까지 치면 도대체 저감을 한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이 동네 사람들 이미 다 뭐 어디 그 문제가 생긴 이후에 뭐 어떻게 전기가 원활하게 돌면 그게 우리를 위한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그러려면 이런 그 장치를 하려면 청주 시민들과 충분한 토의 끝에 여기서 어떤 최대한 공기청정을 위한 노력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조건과 대안이 좀 있은 연후에 했어야 됐지 이렇게 부랴부랴 청주시가 해야 됐는가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특히나 이 대기 오염 부분 갖고 우리 충북에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인가요? 그때 그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뭐 오창 쪽 지역에 오염 물질이 발암 물질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 전략으로 가동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또 먹히지 않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나름대로 시민들이 또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강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으면서부터 한 어느 순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에서 주는 통계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 데이터를 갖다가 정말 투명하고 또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기질이 지금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요?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 그걸 좀 감추려는 듯한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데이터, 정말 시민들을 갖다가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2017년도에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한 거에 보면 산업 부분이 435만 톤이고 나머지 에너지가 373만 톤. 그리고 농업이 18만 톤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은 산업과 에너지 부분에서 청주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당시 2017년도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었던 것보다 20%를 더 많이 나오게 하는 LNG 발전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번만이 비단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청주시가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단을 유치할 때 공단에 각종 소각장이나 이런 대기질을 굉장히 안 좋게 하는 시설들이 수도권에 있는 거를 청주로 들어오게 했죠. 지금도 전국에서 제일 소각장로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어떤 공장을 유치한다는 말로 치환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의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계기가 됐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게 청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오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인 거예요. 거리도 가깝고 그리고 허가가 돼 있고 서울에서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만약에 지금 LNG 시설을 서울 어딘가 경기도 어딘가 한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주민들 반대로. 근데 여기서는 만만하다고 본 거죠. 그동안 그런 시설들 들어오는 거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마구 열어뒀었던 그 책임도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실은 까딱없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시민사회의 역할이나 능력도 굉장히 왜소화됐어요. 그동안 하도 시민사회단체를 공격해왔었던 패턴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는 누구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더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쩌면 청주에서 마지막 환경 운동의 과제는 요 LNG 건설 여기에서 밀리면 더 이상 가로수도 못 지켰고 우리 다 거의 백로 서식지도 못 지켰고 다 못 지켰어요. 이제 요거 하나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시민들이 좀 나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SK에서 예컨대 이렇습니다. 울산에서 87년도인가요? 80년대 후반일 거예요. 그때 거기다가 공장 짓고 폐수 나오고 그러니까 울산에 가보면 울산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다 사가지고 울산대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당시 돈 1,000억 원 정도로 기부 체납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기부 체납은커녕 충북에 도대체 여기서 SK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하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몇 명이 더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뿐이지 청주의 그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청주 시민들 무지하게 만만하게 본 거죠. 당시에 그 돈으로 따지면 지금 돈으로 한 4천억도 넘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한 푼 안 내놔요.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이닉스 그리고 할 말 정말 많은데요. 네. 하이닉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에 있는 사람들 여기 하면 인구 늘어난다고 우리 지역민들 일자리 생긴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거기 지금 기숙사에서 살면서 서울에서 출퇴근하잖아요. 네. 여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 경제에. 그래서 좀 기회 저는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네. 예, 우리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네네. 일단은 그 아까 의원님이라서. 이광희 네.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점이요. 그 소각로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소각로 부분 자체는 그 여러 업체가 지금 행정소송에 걸려갖고 청주시하고 지금 싸우는 과정에서 어디는 또 그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그 부분 연계를 갖다가 좀 시키면 좀 문제가 있고요. 미세먼지와 관련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청주 지역 열병합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벙커씨로 원래 떼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그 시민이나 이런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게 약간은 저황, 그 등유로 지금 떼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원래는 LNG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LNG가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친환경성을 갖다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좀 검증을 하고 특히나 그 예를 들었을 때 며칠 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서울에 옛날에 그 석탄 당연리 발전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리 발전소가 지금은 LNG 병합 복합 발전소로 지금 둔갑을 하고 그걸 지하에 두고 나머지 지상은 공원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여기는 SK 하이닉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그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개발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하화 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대화의 창을 열어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시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러면 또 하이닉스가 또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갖다 실현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할 수 있는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뭐 제가 SK 하이닉스 갖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 데이터가 지금 지방세 그 지방 소득세의 50% 이상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2018년도에 최고점을 찍다가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그 분할률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천 공장 그리고 지금 용인에 지금 설치될 수 있는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 그리고 청주 공장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종업원수 그 넓이 면적 따져가지고 그 분담률이 원래는 이천하고 청주만 있다가 SK 그 용인 지역이 또 생기고 또 이천 공장이 새롭게 M16인가요? 그게 생기면서 지방세가 또 갑자기 또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꼭 대기업이 또 이쪽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내놓지 않다는 말은 조금은 어폐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또 이 지역에서 뭐 아까는 뭐 그 사람 기억 안 나면은 SK 하이닉스가 일자리 창출 그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기여도 하는 것도 꽤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또 청주가 그동안의 반도체 사업 또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청주 시민들과 또 그걸로 인한 노동자들이 또 나름대로 봉급을 받고 또 복지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이따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청주시청이나 이런 그 공적인 기업들이 중간에 중재하는 면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런 면에서 그 모든 그 갈등의 접점을 갖다가 기업과 그 환경단체 내지는 시민들과의 접점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런 곳에서 갈등이 좀 봉합이 안 되고 좀 그런 면이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역난방공사 벙커쇼 때는 지역난방공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얘기하면 또 저 할 말이 되게 많은 네. 사람인 거 아시죠? 네네. 지역난방공사 처음 지을 때 배원타랑 시설 만들으라고 처음으로 1인 시위한 사람이 접니다. 네. 그리고 도의원 돼서도 계속 청주시장 나갔을 때 당시에 바뀐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저 만나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제가 그때 공약이 벙커쇼 당장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제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그러고서 LNG로 증설을 하겠다면서 벙커쇼를 안 하고 그 대신 자기들의 용량을 늘려서 벙커쇼를 뗄 때만큼 LNG에서 그 온실가스를 내겠다. 그러니 허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항의해야 될 청주시는 되게 당연한 듯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이 태도가 청주 시민들을 위한 청주 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런 청주 시민들의 뭐 이렇게 그 건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기업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할 게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는 지금 그 최근에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40%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내놔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이걸 허가를 해줬어야 돼요. 이렇게 급하게 허가를 함으로써 가뜩이나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 제기를 몇 년 동안 해온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네. 청주시장이 시민들을 위한 청주시장이 아니라 하이닉스 사장을 위한 시장 아니에요. 또 이게 민주당 그 시장 또 네. 뭐라고 해서 또 저도 난감합니다만 청주시가 저는 이런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청주시는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청주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청주 시민들의 안전보다는 기업가의 이익을 위해서 내놓은 결정한 게 너무나 많아요. 시장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시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적당하게 눈치고 가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의 시장이 돼야 된다니까?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청주시가 이제 건축 허가를 한 부분에 관해서 이제 발표했던 이제 대기질을 회복하겠다는 어떤 노력과 정반대의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타당한가 이런 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광희 의원님 의견은 뭐 익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예, 조용히 있겠습니다. 예, 박한석 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뭐 어제 며칠 전인가요? 그 박완희 CEO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뭐 얘기를 하셨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금강유역 그 환경청인가요? 거기서 분명히 상생협의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숙지를 해서 논의를 해서 좀 결과물을 올려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약간은 좀 생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추진한 점은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저도 좀 아쉬운 것은 그것들을 갖다가 시민사회나 또 시민 환경단체 그리고 또 전문가들 갖다가 좀 모여가지고 어떤 간담회. 보통 그런 걸 할 때는 그냥 대기업에서 그냥 설명하고 그냥 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간담회가 정말 그 관에 있는 그 관계자분들도 나오셔가지고 특히나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조금 그런 장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자리에 단체장들도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시민들과 그런 대화의 장을 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논의를 하는 속에서 좀 그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생략이 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장점은 이제 경제적인 효과에 좀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 단점으로는 역시 항상 우려하는 이 환경 파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건축 허가가 승인이 된 이 시점에서 이 청주 시민으로서 어떤 환경권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아까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열심히 이제 네. 이 부분을 좀 저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SK 하이닉스 입장을 대면한 것 같은데 예.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청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권과 또 그 환경권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또 원하는 또 한 사람으로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아까도 공적인 책임을 딱 많이 얘기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이나 또 상위법도 있겠지만 그 정치권과 그리고 또 지방 정부의 그 조례 같은 걸로 해서 어느 정도의 또 규제 사항들을 좀 만들어서 좀 그런 것들을 또 확보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분쟁의 조종자가 없이 그냥 놔둔 상태로 갈등만 생기게 만드는 그런 단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행태는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항상 얘기하는 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여러 가지 그 가버넌스를 구성해서 정말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설득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전문가를 또 모시는 이유는 또 시민들의 분할을 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 또 통계를 갖다가 좀 보여주면서 그런 속에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대안을 갖다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광희 의원님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환경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있으면서 되게 답답한 게 뭐였었냐면요. 지금 세계는 거의 그 종말에 가깝게 지금 가는 거 아니냐.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온실가스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는 저감을 몇 년까지 하지 않으면 지구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몇 년도까지 몇십 %를 감축을 좀 해라. 그런 대안을 좀 내놔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청주시가 냈어요. 그런데 40% 정도를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냈는데 2018년 대비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에 내놓는 그 온실가스의 40%를 감축을 35년이나 40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엔이 권고했었던 50% 감축 목표에 일단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10%가 도달이 되지 않죠. 거기다가 이번에 그 하이닉스에서 나온 그 안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환경평가 안을 냈어요. 거기 보면 LNG 그 발전소에서 매년 온실가스가 연간 152만 톤을 내겠다고 거기 적혀 있어요. 그거는 청주시에서 나오는 것의 전체의 20%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2018년도에 내는 거 20%를 더 많이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정책이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시에서 낸 안이 이게 반영이 만약에 안 돼 있는 거라면 문제지만 반영이 돼 있는데 이 정도여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구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뭐 에너지나 또 온실가스나 이런 걸 저감을 해서 그 정말 긴축해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죠. 자기가 계속 자기 직업이니까 그냥 해요. 문제는 그게 아우슈비츠로 가는 사람들을 실어나르면서 죽을 사람들이라는 건 알면서도 일을 하게 되는 한나 아렌트의 그 악의 평범성에 나오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거며 또 일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에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청주시가 그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일단 답답하고 하이닉스는 그런 우리도 이만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만큼의 또 좀 물러섬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인 이런 그 태도가 지금 청주 시민들을 굉장히 알로보고 하는 일이다. 이래가지고는 뭐가 해결이라기보다 결국은 밀어붙이면 당하는 청주 시민들은 맨날 그래 왔으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죠, 정말. 네. 그래서 전 이런 것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설 문제는 경제적 효과와 환경 파괴라는 득과 실 사이에 있는 문제인데요.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 나아가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경제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시민들의 생존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